안녕하세요. 시작하는 귀여운 사업가 썬냥입니다. 오늘 영상은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 도대체 왜? 인지를,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이유부터 알고 갑시다. 상담을 합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앞으로는 뭘 할까요? 결국은 70%는 이런 메일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앞가림도 바쁜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유는 내가 알아요. 왜 모르느냐? 락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락강이라는 사람.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아이가 태어나서 사회를 배워가는 가정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그렇게 사회를 배워갑니다. 맨 처음엔 엄마고 점점 커가면서 학교가 되기도 하고요. 사회가 되기도 하고 누구나 겪는데, 그런데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걸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나라를 제외한 모두가 그 정도는 내게서 기대하고 이뤄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구분이 안 가는 상태에서 성인이 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나이를 먹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어느 순간 문득 깨닫죠. 뭔가 많이 하긴 한 것 같은데 이때까지 한 게 사실은 내가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골 때리는 상황이 돼요. 인생을 다시 살 수도 없잖아, 돌아가서. 그죠? 자기 욕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건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모르는데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알아?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만 궁금한 거죠. 항상 돌아가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20대, 30대 여성의 메일의 또 한 절반 이상은 이런 메일입니다. 누구랑 결혼해야 하나? 바뀌는 거라고는 그 남자들의 직업밖에 없어요. 수만 명이 이런 메일을 보내요. 그러니까 사랑인가요? 조건인가요?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질문도 역시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이유인데, 어떤 사람은요 모피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굉장히 넓은 아파트에서 외제차를 타면 조금 사랑이 부족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재벌과의 시집을 가도 사랑이 부족하면 이혼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인가요? 조건인가요? 이게 아니고, 저는 언제 행복한 사람인지 대신 말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은 나하고 1대1로 만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불안해서. 내가 언제 행복한지 대신 말해주세요. 바보 같은 소리죠. 그걸 남들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청춘한테 필요한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 욕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 욕망을 알았다고 칩시다. 어렵게. 이 과정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그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아라파트를 만나고 싶었어요. 각종 세계적인 테러를 주도했던, 70년대 날렸던 테러리스트 두목이죠. 10대 때 외신날에서 보고 그 사람이 만나고 싶었어요. 이유는 나도 몰라요.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아무도 나한테 아라파트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안 했어. 근데 20대 중반이 되던 해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의장인 아라파트, 그리고 미국 대통령 클린턴, 이 세 사람이 만나서 중동 평화회담을 합니다. 협정을 맺죠. 평화협정을. 그걸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게 외신날에 났어요. 그리고 그 결과 아라파트가 전 세계를 떠돌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드디어 94년 제가 아라파트가 어딘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라파트를 만나러 간다니까 제 친구들이 다 미쳤다. 그러나 저의 대답은 아라파트가 나들 오지 말란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궁금하니까 그 사람 바로 보러 가야 되겠다. 보러 갔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사람들한테 아라파트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니까 네가 왜 아라파트를 만나냐? 리스펙트 한다 나는. 결국 그 사람들이 저를 차에 태워서 아라파트 집 앞에 내려줬어요. 그 집 앞에서 내리고 나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라파트에 할 말이 없구나. 그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한 겁니다. 근데 그 집 앞에 갔더니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내가 할 말이 없구나. 그래서 아라파트 집 회백색의 2층 양옥이었는데 집 벽에 기대서 사진을 한 방 찍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 아랍파트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아랍파트 만났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쩜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10대 때 사하라를 가고 싶었어요. 사하라.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커플이 사하라를 횡단했답니다. 나도 크면 횡단해야지. 그래서 20대 중반에 사하라를 갔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타고 한 달 넘게 그 횡단하는 그런 코스였는데 첫날 사하라를 이렇게 쭉 횡단하는데 모래가 많아요. 계속 모래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아무리 둘러봐도 다 모래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앞으로 계속 모래냐? 앞으로 계속 모래다. 모래는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저는 내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어딜 가고 싶다, 뭘 하고 싶다 해서 그걸 시도해보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다 된 적은 없죠.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아랍파트도 못 만났잖아. 그 집 앞에까지 갔다 그냥 왔잖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실패했을 때 타격이 큰가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을 보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후회를 없애줘요. 삶에. 그러면 하고 싶은 일도 찾아왔고 그냥 하면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럼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배낭여행 왔을 때요. 그때는 그지였거든요. 그래서 배낭을 메고 원래는 하얀색이었으나 더 이상 무슨 색깔인지 알 수 없게 된 티셔츠를 입고 그 대로를 걷다가 왼쪽 편에서 양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그 양복점에 걸려있는 양복을 보고 저도 모르게 그 양복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모르게 그게 마치 내 거인 양 양복을 꺼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양복만 입으니까 안 어울려서 와이셔츠도 하나 꺼내입고 넥타이도 하나 꺼내입고 구두도 하나 신고 이 모든 일은 한 30초만 일어났어요. 마치 내 옷을 맡겨놨다가 찾는 것처럼 후다닥. 그런데 다 입고 보니 너무 멋진 겁니다. 애가. 그래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 양복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격을 봤더니 12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그때 제가 한 2달 정도 남아있었는데 한 120몇만 원이 남아있을 수준에 그럼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사려고 옷을 벗으려고 다시 보니까 공이 하나 더 있어. 120만 원 정도. 그때까지 내가 태어나서 샀던 모든 옷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그 옷을 벗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거울 속에 있던 아이가 너무 멋있어. 저 아이를 두고 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와 함께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주저앉아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전 재산인데 2달 동안 이거 쓰고 나면 한 푼도 없는데 아사할 수도 있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남은 120만 원을 남은 2달 동안 60일간 하루 2만 원씩 대단히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쪼개서 잘 소비하면 그러면 그날 하루 굶지는 않고 다음 날도 굶지는 않겠다. 그 다음 날도 내가 예측 가능한 잠자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날 쌓이는 행복이 있죠. 그 행복을 60일치를 다 더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양복을 샀을 때 행복보다 큰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1번 나가리, 2번 만약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 이걸 못 사. 그런데 30대에 돌아와서 그때 가장 마음에 드는 양복을 사면 그럼 내가 25에 놓친 이 행복은 그때 가서 돌아올 건가? 35의 행복은 35의 행복인 거죠. 25의 행복은 25때 사라진 겁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나가리. 세 번째로 2달은 아직 안 왔잖아.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양복을 샀어요. 120만 원을 주고 그걸 입고 파리 가면 룩상부르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룩상부르 공원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 양복은 보스였어요. 보스. 그런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떡하나 이제 좆됐다. 돈은 5만 원 남았는데 어떻게 이거? 응?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행 다니다가 이 숙소 빚기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당장 펜션이죠. 펜션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돈 내고 나오면서 내가 지금 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건 배낭을 넣고 역으로 가서 손님 3명을 끌고 오면 그 방에 나도 재워서 공짜로. 첫째, 만약에 5명 이상 데려오면 한 사람 추가분부터 나를 얼마를 주라, 코미션을.
그리고 아무도 못 데려오면 그냥 가면 된다. 배낭 메고. 그 사람 입장에서 와인 하시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갔어요. 역으로 가서 제 생각엔 최소한 3명은 데려오겠지 생각을 하고 역으로 가서 그날 1시간 만에 제가 30명을 데려왔어요. 왜? 난 보수를 입었잖아. 거기서 일주일 있으면서 관계가 역전됐어요. 호텔 매니저가 제발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수중에 한 50만 원 생겼습니다. 이 50만 원을 생기자 내가 왜 남의 장사를 해주겠다. 그 떠오른 게 뭐냐면 그때 91년이었는데 체코로 갔어요. 체코로 가서 거기 있는 체코에 어떤 숙소가 있었냐면은 자기들이 원래 살다가 집을 통째로 내놓는 거죠. 그런 형태의 숙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루 묵고 그 주인한테 50만 원을 줬어요. 일주일치로 50만 원을 주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걸 쓰겠다. 그리고 2주째도 내가 50만 원을 당신한테 줄 수 있으면 아예 한 달 계약을 하자. 그 주인 입장에서 와이나이잖아. 한 번에 한 사람한테 50만 원에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을 그걸 빌리고 그리고 역으로 갔습니다. 역으로 가서 이번에는 동양인만 상대하지 말고 동서를 가릴 것 없이 마구 잡아들이자. 그래서 역에 가서 차에서 기차에서 내린 배낭객 중에 반반한 남자놈을 하나 잡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줄 텐데 내 밑에서 일해라. 안 할 이유가 없잖아. 난 보수를 입었는데. 그래서 영국 친구였는데 걔를 고용하고 둘이 알바를 시작했죠. 곧 대박이 났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더 가격이 쌌고 잘 먹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한 달 정도 소위 그 삐끼 사장을 했는데 매일 잘 먹고 잘 쓰고 제가 체코를 떠나는 날 수중에 1,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모든 건 보수를 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삶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당장 행복해져야 된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해요. 행복이라는 게 마치 적금을 들 수 있고 나중에 인출에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행복은 그때 그 순간에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나이로 돌아가서 그때 그 행복을 다시 찾을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당장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얘기는 하고 싶네요. 굉장히 계획들을 많이 해요. 계획만큼 웃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만약에 신에 존재한다면 가장 사람에 대해서 비웃을 게 그 부분입니다. 이것들이 계획을 세웠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사시고 정리하자면 요약하면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보았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요.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그런다고 성공하는 보장은 없어요. 실패도 하고 작은 성공도 있겠죠. 근데 그 일을 언제 해야 되냐면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게 저축하거나 적금 들었다가 나중에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걸 유보를 둔다? 미쳤어? 그러면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세상에 전 세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 전 세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특징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20, 30대가 대부분은 전혀 상관도 없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들 했더란 겁니다. 무작위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에 주저없이 뛰어든 겁니다. 그러다가 아니면 딴 거, 그러다가 또 아니면 또 딴 거, 이루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다 보니 30대 중반 어느 시점쯤에 자기가 잘하는 일을 깨달은 거죠.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그로부터 한 10년간 그 일을 하고 났더니 결과적으로 유명해져 있더라. 그러니까 욕망의 주인이 되십시오. 어쨌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졸라 짧아요 인생. 지금까지 이야기는 청춘 페스티벌에 나오신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님의 강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고 싶나요? 그럼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일단 해보고 싶은 것들을 앞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보세요. 많은 것들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곳들을 가다 보면
자신만의 길,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한 걸음 더 자신의 길로 들어섰다고 확신합니다. 꼭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하고 싶은 것을 도전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